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윤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자 김건희가 같이 딸려서 들어왔어요. 온통 난리를 피웁니다. 오죽하면 100개 넘는 대학에서 5,000명이 넘는 교수진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합니까? 윤통 하야해라. 너 같은 게 무슨 대통령이냐?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해요. 자, 대통령 하야하라는 성명 발표하기가 쉽나요? 정말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국의 문인들 수천 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죠. 얼마 전에 소설가 수필가 뭐 이런 문인들 수천 명이 발표를 했어요. 윤통 하야하라고. 자, 전국의 사제단들, 천주교 사제들, 자, 종교계 리더들이죠. 이분들 수백 명이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에요. 전국의 사제단들이 발표를 했다니까.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그도 그럴 게 뭐냐면은 지금 대혼란 상태예요. 윤통의 국민적 지지율이 17%, 19%, 어제 갤럽에서 나온 게 19%예요. 국민들이 다 윤통을 내버린 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는 대통령 필요 없다는 거죠. 물러나라는 겁니다, 얘기는.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자, 정부는 지금 조각조차도, 정부 구성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덕수 그 무능한 총리가 1년 넘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바꾸도 못하고, 국회 동의를 못 받으니까 해봐야. 계속 무능한 상태로 버팅기고 있어요. 검사 탄핵 7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이 올라옵니다. 12월 4일 날 국회에서 의결할 거예요. 자, 당장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이 3명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결정한 이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1차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검사 등의 탄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감사원장을 또 탄핵하잖아요. 4일날 같이 의결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방통위원장도 지금 거리 상태예요.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 있죠. 게다가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조차도 지금 1년 반 넘도록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뻔뻔한 낯짝으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정부 조각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최대 위기인데요. 이거 좀 더 힘을 모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이 윤통의 무능함은 박근혜를 넘어섰고 그 사악함은 이미 이명박을 넘어섰어요. 그 무도함은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이미 뛰어넘었어요. 걔네들한테는 애국심이라도 있었지. 전두환이나 그 박정희한테는. 윤통은 애국심조차도 없어요. 지 마누라 범죄 덮고 지 범죄 덮는다면 나라를 팔아서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 을사 오적보다도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최악의 대통령. 이 어떻게 윤석열 괴물이 탄생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이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속이고 검찰총장이 됐고 이 검찰총장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아주 아쉬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 장면인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 윤통의 속임수에 자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윤석열이 사기를 칩니다. 자,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 결정적 장면을 그 아쉬웠던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정말로 아쉽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 제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면접을 제가 했거든요. 와, 민정수석님이었어. 네, 그 일종의 안가 같은 데서 하게 되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증 라인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보고 배석자 없이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자 3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수처 설치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네. 이 세 명의 검사는 최고의 엘리트 검사입니다. 네. 아주 실력에 있어서나 인정도 받는 검사는 다 뭐라고 그랬나 하면 저한테 수석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는데 저는 평생 검사로 살았고 그 의견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오. 그런데 그럼 국회가 그걸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게 국민의 뜻이므로 그에 따라서 맞춰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 검사장으로서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하고 생각은 달랐지만 솔직한 얘기였어요. 네네. 근데 윤석열 당시 검사장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기 쳐먹은 거죠. 네, 와. 사기 쳐먹은 거. 처분리, 공수 설치 등등에 대해서 거짓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이것이고 앞으로 이걸 추구할 것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와. 전 다 동의합니다. 빤뻔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이제 진짜 사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나빠요. 게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랑은 다 네, 확인된 아니,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완벽히 됐으니까요. 네. 그 시점에 이건 제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저를 허위 사실로 네, 그렇겠죠. 고소를 하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총장만 맡겨주신다면 네. 제가 책임지고 그걸 다 이끌어서 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정말로 아쉬운 장면이죠. 사기 쳐먹었는데 거기에 당한 겁니다. 일단은. 자, 4명을 면접을 봤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검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검사들이 오히려 정직한 거죠. 제가 평생을 검사도 살았는데 후배 검사들도 있고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추진을 못 합니다. 단지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거기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는 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야. 이 수사권 포기하는 것을 경찰에 넘겨주는 거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지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 다음에 공수처도 찬성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빤빤하게 검찰총장이 된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대통령까지 된 거고요. 정말로 뻔뻔하지 않아요? 아주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완전히 이거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남발합니다. 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세요. 이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입니다. 최종 임명은 안 되고 후보 지명 상태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이것도 대해서도 동의한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에 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 한번 보세요.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자,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그 당시에. 자, 상세한 내용 한번 더 볼게요.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그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후회한다.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시점이 대통령이. 그때가 이제 조국 수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렇군요. 네네.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자, 후회하면은 자르면 되는데 못 잘라요. 문재인이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자, 왜 못 잘랐냐고 나중에 그 추론이 나오는데 2년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에요. 법으로 보장된 게. 2년에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을 수사할 것을 염려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대통령은 탄핵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는 수사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을 기소하거나 하지는 못하죠. 대통령이 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도 어떻게 보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모든 사태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건데,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이 촉이니까 후회했으면은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물러나게 했어야 되죠. 한 번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니까 그 전에 임명하기 전에 얘기했죠. 자꾸 민정수석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임명하지 마라. 임명하면 내가 사표 쓴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받아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민정수석 통해 가지고 사표 받으러 가니까 윤석열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농담 삼아서 한 거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만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윤석열이가. 자, 후회했으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말하자면 당시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네, 네. 라는 면,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네.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은 네. 조국 장관을 통해서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한다. 네. 이제 이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가 네. 자기 나름대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속인 거 대통령을 속인 문재인 거. 대통령을 속였다.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마 이거는 노 실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일종의 총장 후보자 면접 같은 과정에서 아하.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하고 어찌 보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네.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건 네. 무슨 말이냐? 네. 적폐청산 수사가 검사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인데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네. 관한 사법농단 수사 네. 네. 이것들 때문에 네. 소위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다. 네. 그 만약에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자기를 1번으로 칠 것이다. 그러니 아. 나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배신할 라는 수 식의 없는 어필을 사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책적으로 큰 거짓말을 했죠. 이거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언급한 게 다 남아 있지만 네. 검찰 개혁은 더 폭넓게 더 큰 강도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네. 공수처의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하고 네. 지금의 모습보다 더 확대되고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완전히 다 거꾸로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사기친 거지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 개혁의 모습이나 방향성에 네. 억지로 주파수를 꽤 맞추는 그런 연기 내지는 거짓말을 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뭐 내 네. 앞에서 거짓말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다 고만고만하게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성공을 한 셈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사기를 쳤다. 예. 대통령을 향해서. 예.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전 작업을 좀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 자,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활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든 한다는 거예요. 지가 검찰총장이 되고 싶으니까 어떤 거짓말이든 한 거잖아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공수처
설치하는 거 찬성한다. 이 거짓말을 결정적으로 한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더 개혁을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최악 아닙니까? 그래서 교활하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무술도 쓸 수 있다.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부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건희도 저는 제가 봐서는 비슷한 종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내의 순수한 면이 김건희 질문을 하자 아내의 순수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답변 이상한 답변 정말로 욕먹을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이 답변도 기가 막히죠. 둘이나 하여튼 간에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이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농락당한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윤석열을 임명해놓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대국민 사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임을 당한 건지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냥개로 쓰려고 잠시 썼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사냥개로 쓰려고 하다가 완전히 윤석열한테 협박당해서 그대로 임기 거의 마칠 때까지 계속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참사가 발생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반드시 이거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 엔간해야지. 대통령의 제일 덕목은 거짓말 않고 정직해야 돼요. 국민한테. 자,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자, 쫓아내고 하루속히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마찬가지예요. 지부구 대통령 하나 있더니 마누라한테 대통령 시키고 있어요. 미친 겁니다, 완전히.